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쓸데없이 이제 눈만 높아져서 신축 아파트가 아니면 아파트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좀 보면 어이가 없는 마음이 드는데,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수중에 한 1억 원 정도 모으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한 1년 전에 밈이 떠돌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무조건 신축으로 들어가야 살아야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허영심에 쩌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상이 메타인지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좀 보기가 추한데 자기 외모는 생각 안 하고 아이돌 외모를 평가하는 것들이나, 수중에 돈은 없으면서 비싼 음식이나 하루에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뭔가 이 부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여러 양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주거에 관련해서도 모아놓은 돈이나 지금 벌이에 상관없이 좋은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영끌을 해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나서 살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현실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신혼부부가 1억 원을 모아서 이제 돈을 좀 모았고 이사를 갈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세 재계약이나 월세도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제대로 된 집에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은 너무 잘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이제 평생 살아가야 할 집이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가 정말 이쁘고 분양받고 싶죠. 일단은 그렇게 요즘 신축 아파트 시세를 보면 대부분 6억 원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지방은 더 저렴하겠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 외곽만 하더라도 6억을 기본으로 좀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6억 원에 무리하게 입주하는 순간에, 처음 입주하는 그날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설레일 텐데, 그런데 1년 정도 살아보면 달콤했던 계획은 현실의 벽과 직면하게 되죠. 일단은 입주하는 데만 6억 원이고 옵션이나 가전 가구를 다 바꿔야 되고 취등록세 등등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 부대 비용들을 다 쳐내려면 사실 몇 천만 원이 플러스로 더 드는 것이 현실인데,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1년에 꼬박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지 그나마 월에 부부 합산 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가 한 2천만 원도 1년에 모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입주를 성공하고 1년 차에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먼저 대출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5억 원의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먼저 대출 구조를 봤을 때 정부 지원의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디딤돌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맞을 경우에 최대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제 6억 원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70% 이제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걸 적용하면 3억 5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금리가 비교적 낮은 한 2.85%에서 3.8% 수준이 적용이 되는 그 밴드 선에서 이렇게 보면 나머지 금액은 또 보통 시중은행이나 일반 주담대로 받게 되는데, 이때 경우 금리가 보통 4%대 이상이 흔하죠. 1억 원의 자기 자본으로 6억 원의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5억에 대한 평균 이자율이 4%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생각해 봤을 때 월에 260만 원 이상을 대출 상환에 쏟아야 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게 월급 한 500만 원의 부부라고 하면 생활비나 관리비나 보험, 차량도 있겠고, 이런 필수 지출을 고려했을 때 월급을 대부분의 집 갚는 데에 묶이는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24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생활해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주담대 이자율이 또 올라가서 월 상환액이 한 330만 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대출 금리의 작은 차이가 월 납부액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시중 금리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확실하다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면 참 절망적이죠. 금리가 6%대까지 올라갈 경우에 기존에 약 260만 원이었던 월 상환 부담액이 300만 원 중후반대로 크게 늘어나는 셈이고, 이런 부담은 월급 대부분을 주택 상환에 묶이게 만들고, 생활비나 관리비나 보험 같은 이제 필수 지출은 물론 저축 여력까지 크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죠. 매달 고정비가 커서 작은 지출에도 불안이 생기고, 작은 가계의 위기나 금리 상승만으로도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감이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기에는 취미나 자기계발이나 여행 같은 경험을 즐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돈과 시간 모두 집값 상환에 묶여서 선택지가 제한이 되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압박과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먼저 부부관계에서는 매달 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이나 미래의 불안감이 쌓이면서 사소한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집이 심리적 휴식처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역할 분담이 또 불균형하면 서로에 대한 불만과 관계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죠. 소비와 생활 패턴도 크게 제약이 되는데, 식비나 교통비나 관리비나 대출 상환 등 필수 지출에 대부분의 돈이 묶여버리고, 외식이나 취미나 여행, 자기계발 등 선택적 지출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장볼 수 있는 것이나 세탁, 가구 구매, 모든 생활에서 긴축 전략이 필요하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긴급 대출이나 신용카드 의존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사회적 변화도 나타나는데, 집이라는 상징적 성공으로 초기에는 칭찬을 받지만 대출과 이 생활 압박이 반복되면서 뭔가 자녀 계획이나 육아, 가족 행사 등에서 가족과 친척과 갈등이 또 생길 수 있고, 친구들과의 소비 활동이나 외식, 여행 참여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무 리스크가 커지는데, 변동금리 대출이면 금리 상승 시 월 상환액이 급증하고요.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경기 침체 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고, 초기 자금 1억 원이 거의 대출 보증금으로 쓰이면서 비상금이 부족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금융위기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결국에 무리한 신축 아파트 입주는 단기적 자산 확보와 안정감과는 전혀 달라지는데, 부부관계나 생활 패턴이나 사회적인 어떤 부분, 장기적인 재무 계획까지 모두 압박받는 현실이 만들어지고요. 신혼 초기의 행복과 여유를 크게 제한합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건 끔찍해집니다. 갑자기 아이를 임신한다거나 회사의 구조조정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두 사람을 계속 괴롭히겠죠. 그러면서 관계와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데, 돈 문제는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출 부담과 이제 관리비, 또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나오면 사소한 다툼이 빈번해지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쌓이면서 결혼 초기의 행복감이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 마는데, 결국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정의 경제 구조는 남편 혼자 외벌이로 전환됩니다. 이미 대출 상환과 생활비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한 명의 수입원이 줄어드는 것이 월 총 지출 대비 소득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서 생활의 여유가 거의 없어지고 비상금 부족과 장기적인 리스크가 심화가 되는 거죠. 남편은 대출 상환과 관리비나 식비, 이 교통비 등 필수 지출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육아 관련 지출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게 부부관계에도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월급 대부분을 쏟아붓는 심리적 스트레스 공간으로 변하고요. 부부 모두 생활 피로와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결국에 신혼부부 초기에 꿈꾸던 집과 안정감은 현실적인 압박과 재정적 부담 속에서 크게 제한되면서 남편 혼자 외벌이 구조가 장기화되면 삶의 질과 부부관계나 정신적인 여유까지 동시에 위협받게 됩니다. 남편은 평일에 직장에서 9to6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끝나지 않은 이런 돈 문제, 대출과 생활비 압박이 머리를 짓누르게 되죠.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벽에 대리운전을 나가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로 추가 수입을 벌어서 월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만들어 보긴 하지만, 아내가 벌어왔던 300만 원의 수준의 소득 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합니다. 이제 매달 상환되는 260만 원의 대출과 식비, 관리비, 교통비 등 고정비를 감안했을 때 추가로 번 100만 원은 그저 숨통을 조금 트이게 할 뿐인데, 몸은 이미 녹초가 돼 있고 여기서 더 벌어들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현실이 정말 힘들죠. 여전히 월급 대부분은 집과 생활비로 빠져나가니까 저축이나 여유 자금은 거의 남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은 끊임없이 피곤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부부 사이에도 작은 불만과 갈등이 쌓이고, 집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무력감이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에 꿈꾸던 신혼생활과 안정감은 현실적인 재정 압박 속에서 희생과 고단함의 연속이 되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악화되겠죠. 매달 쌓이는 대출 상환 압박과 이런 생활비 부담,
남편의 새벽 대리운전과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겹치면 이런 작은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서로에게 잔소리와 불만이 쌓입니다. 신혼 초에 무리하게 신축 아파트를 영끌해서 입주한 선택은 후회로 바뀌고 마음속에는 조금 더 뭔가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가자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그것을 결정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파트의 매도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매수자들의 조건이나 취득세 같은 경우 양도세는 이제 2년을 더 살아야지 양도세가 면제가 되지만 그런 각종 비용이 발목을 잡고요. 값이 만약에 하락까지 돼 있는 상태라면 대출을 다 갚고 나서도 손에 남는 돈이 많지가 않아지죠. 결국에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계획조차 시장과 세금이나 매도 타이밍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쉽게 실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이렇게 되면 신혼 초기의 희망과 자유는 점점 이런 압박과 고민, 후회로 대체되고요.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장기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무리한 신축 아파트 입주는 단기적 자산 가치 상승과 뭔가 집이라는 안정감을 주긴 하지만 현금 흐름을 압박하고 삶의 여유와 선택지를 크게 줄이는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재산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행복과 심리적인 안정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마치 독사과를 먹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누가 서울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를 들어간다면 결국에 나중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타이밍과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 납입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알지 못하기에 이런 모험은 위험하죠. 부동산은 실거주라서 그냥 들어가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도 레버리지와 비투로 망하게 되는 결과라면 부동산 또한 1억에 5배 레버리지라고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무리하게 영끌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힘든 과정, 이제 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